통도사가 노천당 월화대종사 열반 18주기 충무달해제와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을 봉행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종단과 불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한반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사찰림 등 불교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불교계 관심 사안인 천주교 주어사지 임대 재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주어사와 천지란 문제 등 불교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기회의와 공부 모임을 통해 바른 역사를 배우고 알릴 계획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 펼쳐진 빛의 향연이 내년에는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아갑니다. 문화재청이 내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8개를 선정한 가운데 통도사가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노천당 월화대종사 열반 18주기 충무달해제와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이자 조계종 제15대 종정이하로 추대된 중봉 성파대종사는 종단과 불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재단법인 영축문화재단은 어제 경례 설법전에서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문스님, 노천 문도회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화대종사 열반 18주기 충무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제9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이 포교 원력상을, 동국대 역사문화연구소 오경우 책임연구원이 학술문화상을, 동국대 의료원이 봉사실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해동고등학교 재학생 1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통도사 자비원과 울산시립노인요양원에 20여 년 동안 1억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던 이정숙 불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평소에 중노를 잘하라, 평상심이 시도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가지고 저를 상자로 키워서 오늘날 정정으로까지 제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종단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이 한반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사찰림 등 불교계 역할을 강조하면서 불교계 초미의 관심사안인 천주교 주어사지 장기 임대 재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병암 산림청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탄소 중립 실현에 따른 남북 산림 생태계 보건과 유지, 증진의 불교계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 자원이고 또 여러 가지 사찰을 또 옛날에 서포팅했던 경제적 가치도 있었고 그런 문화적 가치하고 그런 또 정신적 영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관리 방향을 같이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이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고 전통 사찰의 산림 보전과 관리는 물론 남북한 산림 협력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60여 개 남아있는 그 사찰 중에서 몇 군데 가보니까 그 주위에도 나무가 많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제 남북 관계가 잘 돼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사찰림을 복원하는데 우리 산림청이 많이 도와주시고.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인 요구에 필요한 협약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의 7%를 차지하는 사찰림의 규모에 비하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때늦은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농협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과 관련 MOU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천주교와는 지난 4월, 기독교 감리회와 5월, 원불교와는 6월에 이미 관련 업무 협약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불교계 현안은 외면하면서 남북교류와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불교계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자수도회가 천주교 성지화를 위해 1982년 산림청으로부터 40년간 장기 임대한 주어사지 일대 토지의 임대 기간이 오는 3월 종료됩니다. 이에 조계종은 천주교 성지가 아닌 종교 화합의 상징으로 주어사지의 의의를 강조하며 재임대 반대 입장과 함께 산림청에 장기 임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서 좀 검토를 더 해봐야죠. 종교 갈등 문제보다도 법에 따라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임대 종료 기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이제야 파악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들고 조계종을 찾아와 실정만 챙겨가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내일 열릴 중앙종회에서는 주어사지 장기 임대와 관련해 종단 대응을 점검하는 종책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주어사 천지라 문제를 비롯한 종교 편향과 불교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어사지를 답사한 사부대중은 정기적 회의와 공부 모임을 통해 바른 역사를 배우고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준욱 기자입니다. 주어사가 있는 앵자봉 앞 주어리 마을회관에 스님과 제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주어사지까지의 등산행. 18세기 후반 몇몇 서학 유학자들의 강학장소로 제공된 주어사지는 이후 폐사돼 이곳이 절터였다는 것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2016년부터 주어사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송탁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학생 불교연합회, 하남사암연합회 등이 성지화와 불교 왜곡에 대응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모임이 생긴 이래 어제 처음 주어사지를 답사하고 명칭을 불교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로 확정하며 정식 출범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주어사 대웅전터로 추정되는 2호 건물지 앞에서 반야심경과 화엄경 약찬계를 독송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주어사지에 새 연등을 장엄한 대한불교청년회는 일반 불자들에게 주어사와 천지남의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그래서 이곳에서 희망 탑쌓기와 그리고 위령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봄부터는 매달 일반 신도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주어사 천지남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국비구니회 종교공존위원회도 처음 주어사지를 답사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처음으로 주어사를 와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또 이 절이 이제 정말 주어사지로 복원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교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는 주어사와 천지남을 꾸준히 연구해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반 불자들에게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공부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교수불자연합회와 불교사회연구소가 중심이 돼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불교의 역사적 근거 부족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우리가 종교 평화의 발상지로 만들어 갈 건지는 역사를 근거로 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가자를 막론하고 천주교의 성지화와 불교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원력을 모은 불교 역사 제자리 찾기 운동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의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올해 미디어 아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여름 속리산 법주사가 첫 선을 보였는데요. 내년에는 자리를 옮겨 통도사에서 미디어 아트로 꾸민 빛의 향연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여름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하나인 속리산 법주사에서 펼쳐진 빛의 향연이 내년에는 통도사를 찾아갑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2022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8개를 선정했는데 불교계 문화유산으로 통도사가 선정된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통도사를 방문하면 창건 설화와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젝션 매핑과 융합형 무용, 실감형 홀로그램 등이 적용되는데 모두 빛을 활용해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통도사가 내년도 처음으로 미디어 아트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가 만다라로 풀어내는 자장율사의 통도사 창건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통도사의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려고. 내년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사업에는 통도사뿐만 아니라 고창 고인돌 유적, 남계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익산 미륵사지와 수원 화성, 부여 부소산성, 공주 공산성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같은 사업이 진행됩니다. 모두 7월 이후 하반기부터 가을에 집중적으로 펼쳐지는데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열린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 공연도 번뇌와 팔상도에 대한 이야기를 빛으로 풀어내면서 사찰 탐방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이제 5개 지역에서 미디어 아트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3개 지역이 더 늘어나가지고 8개 지역을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을 거쳐 관람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법화경 교성곡인 법화광명의 노래로 불법을 전하고 우수 합창단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 열린 법화 예찬대회에서 진해 해장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천태종은 지난 11일 구인사 불교 천태중앙박물관 컨벤션홀에서 제1회 천태합창경연대회 법화 예찬대회 본선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예선을 통과한 중창 8팀과 합창 8팀, 총 16팀의 본선 경연에서 진해 해장사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금상은 중창 부문 창원 원흥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천태종 교육부장 갈수 스님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격려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사전 녹화된 각 사찰의 경연 영상을 대회당일 심사위원이 평가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동짓날이면 이웃들과 팥죽을 만들어 나눠 먹었는데요.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동지를 앞두고 팥죽 나눔 행사를 열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팥죽을 만드는 데 분주합니다. 새로 수확한 팥을 고아 걸러 솥에다 끓이고 눌어붙지 않게 큰 주걱으로 쉼없이 저어줍니다. 찹쌀로 굴려 만든 동그란 새알심도 넣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며 팥죽이 알맞게 익어갑니다. 나눔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더 추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이 팥죽을 드시고 모든 나쁜 거는 다 소멸시키고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드시면서 이렇게 드시면서 나쁜 거 다 물리치세요. 달콤한 향에 이끌려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고 스님들은 정성껏 만든 팥죽을 건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새해 덕담도 잊지 않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온정을 나누는 스님과 팥죽을 받은 이웃들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게 우리 불교 자비 나눔으로 팥죽을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더욱 마음 포근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하니까 더욱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온누리가 따뜻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설이라 불리는 동지를 앞두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마련한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팥죽 나눔 행사. 이른 아침부터 스님들이 정성을 다해 팥죽 10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예부터 이웃들과 함께해온 우리 선조들처럼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이웃들과 팥죽을 나눠 먹으며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쳐 있고 또 국민도 너무 힘들어 있고 또 우리 불자들도 너무 힘들어 계시니까 새해에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해방되는 그런 무슨 누구든 간에 해방돼서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오늘 그 동지를 맞이하면서 저희의 소망입니다.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는 무군해는 뒤로 하고 이민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우리 사회 곳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도심 포교도량이자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헌을 펼치고 있는 의왕 용화사가 개원 17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법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군장병, 인근 복지관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의왕 용화사가 개원 17주년을 맞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축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개원 기념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붓다사 주지 덕현 스님, 연불사 주지 향림 스님,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장 지연 스님, 장학금과 후원금 대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용화사 주지 덕홍 스님은 보시행이 수행의 전부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평생 도반의 선연을 잇자고 격려했습니다. 이 개원 목표를 통해 용화사 사부대 중에 지극한 마음으로 모은 자비 나눔 쌀과 장학금을 이웃들에게 보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법회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인근 군부대 추천 군장병 등 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신도들이 모아온 백미 4,000kg도 의왕시청과 안양시청,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등 인근 지역 복지관들과 난치병 본부 희망새움터에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용화사를 위해 헌신해온 신도 5명을 표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 마음 내주시어 이렇게 개원 17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축하와 함께 보살님들의 재발심의 계기가 되기를 발언하며 용화사를 도심포교 허브도량 반열에 올린 덕문 스님은 주지 덕홍 스님, 신도 회장과 케이크를 자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덕문 스님은 법석에 올라 용화사 소임을 마치고 떠날 때 했던 법문을 다시 보니 행복이 주제였다며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좋은 생각, 당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겠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어있어야만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만이 진짜로 행복이구나. 축하의 자리를 오히려 연말 자비 나눔으로 회양하고 있는 의왕 용화사의 활동이 주목받으며 도심포교 도량으로서 그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구미불교 사업연합회는 지난 13일 구미시청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구미불교 사업연합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와 구미 시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 원의 보시금을 기탁했습니다. 구미불교 사업연합회장 월담 스님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려움은 물질만 쫓고 내면의 평안을 찾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며 일상생활 속에 참나를 찾는 화두수행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소중한 마음을 모아 시민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부여 무량사가 지난 13일 성보관에서 매월당 김시습과 무량사를 주제로 2021년 2차 하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임병고 백제사적연구회장이 매월당 김시습과 무량사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된 강연회는 부여 외산중학교 학생들과 신도들만이 동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정덕 스님은 8점의 보물과 8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무량사 성보관 개관을 맞아 설잠 스님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